해를 갖도록. 그럼 제가 어디로 블록인데? 모르죠. 모르는데 정의하죠. 첫 번째, A가 양수면 아래로 블록이라는 얘기고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해를 갖도록 하려면 판별식이 뭐면 돼요? 이러면 해가 잡혀요? 이만큼 있잖아요. 0보다 크다고 하면 접하면, 한 점에서 접하면 그 점 빼고 다 되고 위에 떠 있으면 무조건 돼요. 결론은 A가 0보다 크기만 하면 이러면 해를 갖도록 돼요. 그러니까 A는 0보다 크다면 뭘 할 게 없어. 그냥 해가 생기게 된다고. 풀 게 없는 거고. 두 번째, 이게 문제야. A가 0보다 작을 때. A가 0보다 작을 때는 위로 블록이라는 얘기니까 위로 블록인데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면 해는 이만큼 잡히네. 그럼 됐고, 한 점에서 딱 접하면 그러면 위쪽에 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없네? 그럼 이러면 해가 안 나오겠네. 이렇게 돼 있으면 얘도 해가 안 나오겠네. 위쪽에 그래프가 없으니까. 그럼 결론은 A가 0보다 작을 때는 이 경우만 해가 생기는 거네. 판별식이 0보다 클 때만. 그럼 판별식 해보면 되겠네. 짝수네? 짝수 판별식. B'의 제곱은 9 마이너스 AC 하면 마이너스 A제곱. 얘가 0보다 크다.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하면 합차로 인수분해 될 테고 부동화도 바뀌고. 그럼 A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3보다 작다인데 그게 0에서 작을 때 그렇다는 얘기니까 0에서 확 잘려가지고 A는 0보다 작고 마이너스 3보다 크다고. 이거 되고 객관식 아니지? 객관식이지? 네. 답은 이것 또는 이거. 0인 경우 왜 안 하는 줄 알죠? 0이면 2차 부등식이 아니니까. 패스. 다음 113쪽 질문 없으면 넘어가요. 114쪽 25번. 아주 활용만 나오면 잡아 먹어라. 아주 활용만 나오면 문제 풀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활용이 대단한 것도 아닌데 왜 활용만 나오면 못하냐고. 문제가 그렇게 오지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25번 안마기 하나에 11만원이라고? 미쳤네. 그러면 내가 사다 팔아야겠네. 무슨 안마기가 11만원이야 100만원대인데. 저당가 그렇대요. 몰라. 중산인가 봐. 안마기 한 개가 11만원인데 하루에 14개가 판매된대. 한 개의 가격을 X만원 인하하면. 왜 물어봤는지 알겠다. 인상 인하를 모르는 거잖아. 얘는. 인하가 뭐야? 가격이 낮아진 거잖아. 그러면 한 개 가격을 11만원 인하하면 인하된 가격은 뭐라 그래야 돼? 11-X라고 해야지. 우리 단위는 다 만원 단위는 뺍시다. 그럼 저게 낮아진 가격이잖아. 그럼 하루 판매량이 2X개가 늘어나요. 증가했다는 거잖아. 그럼 원래 판매량이 얼마였는데? 14개라며. 그럼 판매량은 14에다가 플러스 2X라고 하면 되겠네. 맞지? 그럼 이거랑 가격이랑 판매 대수랑 이렇게 둘이 곱하면 그게 뭐래? 총 판매액이죠. 여기 써있잖아. 하루 판매액이 160만원 이상이 되도록. 이걸 왜 못 푸는 거야? 이 식에서 도대체 어느 포인트가 어렵지? 설명 좀 해줘라. 이해가 안 가니까. 전개는 어떻게 해? 나라면 이대로 전개 안 해. 왜냐면 숫자가 보기가 되게 힘들거든. 여기서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누면 써줄게요. 나누면 얘는 x 마이너스 11이 되고 얘는 x 플러스 7로 바꾸면 되는 건 알아요. 얘는 1은 아닌 거고요. 얘는 마이너스 1은 아닌 거예요. 요 모양을 만들고 싶었어. 문자가 앞에 상수항이 뒤에. 우린 그게 더 익숙하니까. 그 다음 여기 마이너스 1로 나누면 마이너스 80이겠죠? 부동은 어떻게 해? 바뀌어야지. 방금 말했잖아. 마이너스 1로 나눈다고. x는 왜 썼거든? 이렇게 나눈다고. 응? 전개 x제곱 마이너스 4x 한 방에 했는데 알아듣죠? 마이너스 11x 플러스 7x. 이제 이런 거 설명 안 할게요. 마이너스 77 넘어오면 플러스 80 그럼 플러스 3 작거나 같은 인수분해도 개잘되네.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 그럼 x는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아요. 근데 x 값의 범위가 a, b 이렇대요. 그 a가 얼마나? 1, b는 3
3 둘이 더하면 4. 정답 2번. 이 안천아! 그걸 왜 물어봐? 쳐가지고 아주 물건 가격만 나오고 문제 두 줄 이상 넘어가면 모르는 거지. 맞아야 돼. 안 돼? 25분 맞은 사람 손 좀 들어봐. 안마기. 야 많이 맞았잖아. 잠깐만 이거 손 안 들으면 다 들었다는 거 그럼? 반 이상이 모르는 건데? 뭘 5야 또 5는. 얘들아 말했잖아. 내 주치의가 스트레스 받지 말라 그랬다고. 이거 피스. 이게 안 돼. 이거 피스. 쿵푸 팬더 봤나? 뭔지 알죠? 쿵푸 팬더 사부가 누구예요? 레서 팬더야. 알아? 말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야 그렇게 따지면 쿵푸 팬더 아빠가 거위인 건 말이 되냐? 애가 팬더곰인데. 물론 양아빠긴 하지만. 저도 안 가요? 이게 왜 쓰냐? 아 거기서 영문판으로 본 사람은 알 텐데 그 사부가 항상 외치는 거 있어. 한쪽 다리로 그 막대기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하고 이너 피스라고 해 계속. 요즘에 그 마음이야 되게. 출근하면서 항상 그러고 마음을 먹고 차를 끌고 나와. 아 이너 피스. 나 오늘 그게 안 되거든. 와우. 어떡하지? 오늘 진도 나올 거 엄청난데? 파이팅 합시다. 하자고. 하래미. 가로 세로가 각각 100m, 80m인 직사각형 모양의 공원의 폭이 Xm로 일정한 길을 만들어요. 여기 길을 만들어요. 산책길을. 길의 넓이가 1900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는 X의 최대값은. 나중에 혹시라도 엄마 아빠의 영향이든 누구의 영향이든 저는 건축이나 토목이나 이런 쪽으로 진로를 잡을래요 하는 사람들 잘 보세요. 진짜로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니까. 이거 계산 좀 틀리잖아? 그 얘들아 니네 땅값 비싼 건 알죠? 여기 특히 여기 이 수원 한복판 여기 땅값 되게 비싸. 한 평이 뭔지 아냐? 이게 한 평이거든? 루트를 씌우면 정사각형 모양의 넓이가 3.3제곱미터일 때 한 변의 길이가 나오긴 해요. 근데 루트 3.3이라는 게 정확하지 않거든요. 대략 뭐 1.7 조금 커요. 1.8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가로 길이가 대충 1.8m. 내 키가 한 180 되니까 알아 뻥이야. 남자 성인 키 이렇게 누웠을 때 1.8m 1.8m라고 하면 이게 한 평이야. 그 정도 된다고. 그러면 요 평당 가격 이렇게 말하거든. 대충 내가 알기로 여기 상업지역인데 여기 딱 한 평에 아마 못해도 한 2천만 원 갈 거예요. 남자 두 명이서 손잡고 한 명은 이렇게 눕고 한 명은 이렇게 눕잖아. 그 이렇게 네모로 만들어. 그 땅값이 2천만 원이고. 느낌이 안 와? 개 비싼 거야. 요 한 평 가지고 뭐 하게? 할 게 없어. 뭘 뭐해? 건물을 지으려줘야 보통 깔고 앉은 게 500평인데 이 건물도 500평을 넘는데 깔고 앉은 땅이. 그러니까 수십억은 뭐 그냥 훌쩍 넘어가는 거지.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가로 길이가 100m고 세로 길이가 80m인 땅이 있어. 땅값이 얼마나 비싸겠어. 거기다가 길 잘못 측정해가지고 잘못 내봐. 돈 몇 억이 우습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럼 그거 설계 잘못한 사람 나중에 다 책임져야 돼. 되게 중요한 문제야 이거. 그래서 건설 토목하는 사람들은 되게 중요한 일이 많아. 더더군다나 건물 무너지면 철컹철컹도 당해요. 사람이 죽었으니까. 왜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 아파트 짓다 무너져가지고. 못 봐서? 광주에서 그랬어. 알파크였는데 나 아는 친구놈이 그쪽에 책임자로 있어가지고. 좀 좌우지가. 뭐하다 얘기했어? 아 이너피스. 자, 해. 길의 넓이가 1900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래. 여기서 길의 넓이를 어떻게 구해 그럼? 여기 폭이 x라며. 그럼 이거 전체 넓이에서 요거 넓이 빼주면 길 넓일 거 아니야? 맞아? 가로 길이가 얼마야 그럼? 100 더하기 2x죠. 100에다가 폭 x만큼 가로 길이 100 더하기 2x. 세로는 80 더하기 2x. 여기서 빼. 요 공원의 넓이를 100에다가 80이니까 800인가?
이게 길의 넓이지. 근데 저 길의 넓이가 1900 이하가 되게 하래요. 8천 하면 안 돼요. 8000이요. 그래. 어떻게 하나 보려고 한번 해봤어. 설마 내가 800 곱하기 10을 못했겠어. 80 곱하기 100을 못했겠어. 못했네. 젠장. 자, 이제 전개하시면 돼요. 전개 어떻게 할래요? 이거 얘네도 2의 배수고 얘네도 2의 배수지. 그치? 4의 배수지 그러면. 여기도 2가 있고 여기도 2가 있으니까. 그럼 얘도 4의 배수 얘도 4의 배수니까 다 4로 나누는 게 좀 마음이 편안해지지? 자, 4로 나눠드릴게요. 그럼 여기 2로 나누면 되니까 x 플러스 50 하면 되겠다. 여기는 x 플러스 40 하면 되고 얘 4로 나누면 마이너스 2000 하시면 되겠고 얘 4로 나누면 4, 46 16이니까 30 남으면 4, 7, 28, 4, 5, 20 숫자 어지럽지 않나요? 간다잉 x제곱 50x, 40x, 90x 상수함 얘 둘이 곱하면 뭐냐? 딱 2000이죠. 그럼 얘랑 만나면 죽죠. 얘만 남죠. 넘겨. 마이너스 475 0보다 작거나 같다. 또 시험에 들게 하는군. 5, 5, 5, 9, 45, 5, 25 5, 1은 5, 45 25, 19 안되네? 안되네? 95라고 나오나? 95. 얘랑 곱하면 그러네. 아무 생각 없다 지금. 이거네. 네, 1, 1 하고요. 그럼 결론은 x 플러스 95하고 x 마이너스 5하고 작거나 같은 마이너스 95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은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길의 폭이 어떻게 마이너스 95m 있어. 당연히 넌 사라지시고 0보다 크겠죠. 당연한 얘기고 길의 폭이니까. 그럼 문제에서 x의 최대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쪽은 관심이 없고요. 최대값은 이거예요. 정답 5m. 식도 간단하네. 넘어가 되죠. 자, 그럼 이제 115쪽부터 가면 되는데요. 오, 진도 어쩌지? 큰일 났네. 근데 심지어 오늘 나갈 게 또 어렵네. 미리 얘들아 예고를 하나만 하자면 117쪽 있죠. 117쪽의 제목에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 파트에다가 그 제목에다가 완결 좀 해놔요. 오늘 얘기할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거기 다 들어있는데 미리 예고를 해드리자면 오늘 부등식 끝내고 평면좌표를 들어갑니다. 단원이 아예 바뀌어요. 그리고 평면좌표가 그래프가 많이 등장할 거라 지금부터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래프도 많이 그려봐야 되고 사실 좀 걱정되는 파트긴 해. 그렇다고 안 들어갈 수 없는 거니까 마음의 준비를 좀 하세요. 항상 어려웠지만 언제 쉬웠어? 그지? 수학이 쉬우면 그게 수학이겠어. 자, 그러면 연립 2차 부등식부터 살포시 끝내드릴게요. 연립 2차 부등식은 비교적 쉬운 편인데 개인적으로 미리 말해주는 건데 다음번 고일들은 얘네 말고 다음번 고일들은 아마 이 책을 안 쓸 거야. 책이 빠진 게 너무 많고 문제 난이도 조절이 조금 얇아요.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지. 여기도 중요한 거 되게 많은데 빼먹었던 거. 일단 어차피 나중에 다 할 거예요. 나중에 시험 대비하고 할 때 할 거니까 그거 걱정 마시고 시작합니다. 아마 대충 예상하기로는 요 정도부터 여기부터 학교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요 바로 앞에가 그냥 2차 부등식이었잖아. 지금은 연립이고 그냥 2차 부등식부터 이거나 아니면 여기부터거나 2학기 기말고사 범위가 1학기 기말고사 범위가 그러니까 기말고사 범위 이제 들어가는 셈이야. 두 번째 볼 시험 범위라고. 첫 번째 1학기 중간고사니까. 시작합니다. 여기서 연립이 뭔지는 알잖아요. 식을 2개 이상 연달아 세웠다는 뜻이고 연립 부등식은 니네 본 적 있거든? 중학교 때도. 근데 이걸 본 적이 없어서 그렇지. 연립 2차 부등식은 두 식이 연달아 있는데 두 식 중에 하나라도 2차식이면 그건 2차 부등식이라고 불러요. 연립 2차 부등식이라고. 푸는 건 쉬워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쉬워요. 두 개 각각 풀어서 공통점을 찾으시면 돼요. 그게 다예요. 그렇기는 한데 말은 그렇긴 한데 이게 생각보다 막상 들어가서 풀어보면 오 장난 아닌데 이럴 만한 문제가 좀 가끔 있거든요. 그때 풀어드릴게요. 그때 이건 내가 설명하는 것보다 그냥 본인들이 푸시는 게 바로 감이 와닿을 겁니다. 몇 번을 풀어보냐면 맨 끝에 2-2번 풀어봐요. 풀기 전에 내 말 좀 듣고 해.
혼자 막 달려가지고 모르겠어요 그러지 말고 일단 풀 노트만 준비해놔. 잠깐만 내 말 듣고 얘들아. 여기 봐봐. 니네 이거 한 줄짜리씩 풀으라고 하면 이렇게 첫 번째 푸시고 이렇게 두 번째 푸는 거 알죠? 그러면 오른쪽 맨 오른쪽 이거 없다고 치고 요만큼 풀고 해 구한 다음 요만큼 풀고 또 해 구한 다음 둘이 공통범위 잡으면 되는 것도 알죠? 그거예요. 이제 하시면 돼요. 조심할 건 2차 부등식이야. 복잡할 수 있으니까 잘 보세요. 꼼꼼하게. 범위가 두 군데로 나온다. 최종 정답은 두 군데 나오면 또 당황할까 봐. 하면 잘 하는구만. 잘 맞았는데 다 안 봐도 되겠지? 다 맞겠지? 다들 됐어요? 다 확인만 해볼까요 이제? 불러볼게 천천히. x는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4보다 작다 가 하나 나오고요. 또는 저기 오른쪽에 또 나와요. 2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요. 특히 그 초과 미만 잘 따지시고 뭐 나올 것 같다고 봐요. 뭐 연립부등식이라고 해서 푸는 게 새로운 건 아니고 그냥 2차 부등식 2개 푸는 건데 공통범위만 잘 찾으면 된다. 그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문제가 조금 약간 복잡하게 나오는 게 있을까봐 그래서 잠깐 보자고 한 거였는데 내가 이 책이 아쉽다고 한 게 이거보다 더 복잡한 얘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원래는. 근데 그게 좀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어려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한 장을 넘길게요. 한 문제를 더 볼 건데 여기서 뒤에서 조금 복잡한 게 하나 그나마 눈에 좀 띄길래 잠깐만 한번 봐봐. 얘네가 이게 기억이 날지 모르겠다. 삼각형이 될 조건 중1 때 했었어서 7번에 활용 문제에 있거든요. 잠깐만 7번 같이 봐봐요. 세 변의 길이가 하나는 x고 하나는 x 플러스 2고 하나는 x 플러스 4래요. 얘가 삼각형이 되도록 하렵니다. 그럼 이 중에 제일 긴 변이 누구예요? 얘죠. 이게 제일 긴 변이지. 그럼 이 제일 긴 변이 나머지 둘에 뭐보다 길어야 돼? 차보다 길어야 되죠. 합보단 작아야 되죠. 그건 알아요? 그게 일단 하나 필요하고 또 피타고라스 정리가 생각이 나지.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이게 제일 긴 변인데 이게 지금 얘가 삼각형이니까 직각삼각형이 아니니까 얘를 제곱한 게 이거 제곱 이거 제곱이랑 더해서 같다가 아니라 이쪽이 작아야 돼요. 이쪽이 크면 둔각이니까. 그거 푸시면 돼요. 첫 번째 거 시간 한번 말해보자. 내가 말로 했던 거 제일 긴 변이 나머지 짧은 변 두 개의 합이랑 비교하면 이게 뭐 해야 된다고? 작아야 된다고. 그 다음 또 피타고라스 정리. x 플러스 4의 뭐가? 제곱이 x제곱이랑 x 플러스 2의 제곱이랑 얘네 둘이 더해서 이게 같으면 직각삼각형이고 이쪽이 크면 둔각삼각형이니까 이쪽이 작아야지. 요거 두 개 연립된 게 이게 연립 2차 부등식입니다. 위에 거는 1차 부등식인데 밑에가 2차라서 얘도 연립 2차 부등식이 맞아요. 위에 거 범위 구하시고 밑에 거 구하시고 공통범위 찾으시면 돼요. 나머지는 과제하는데 그렇게까지 어려운 건 없더라고요. 네.
한번 풀어봐요. 저는 또 이렇게 가져가지고 태클을 많이 거. 앞에 빠진 거 굳이 안 돼 있나 보다. 뭐가 이름이 나왔잖아. 이거 검사, 이거 검사하지 말랬더니 또 검사했어 왜? 책도 안 냈구나. 이거 뭐야, 저기가 어디서? 1월 18일? 도장 1월 18일 거 이후로 풀이 안 돼 있대. 뒤에 거 여기 이거 말하는 거야. 비었네. 그리고 유미등아 너는 내 교재가 숙제 안 됐고 지금 풀이 안 했네. 재진아 너 숙제 안 하냐? 안 하냐고 아저씨. 말했잖아 마음의 평화를 좀 가져보자고. 그럼 안 되는 사람들은 지금 부른 세 사람은 오늘 거 과제하신 다음에 나한테 따로 보여주셔. 현지 오늘 거 마무리해. 그럼 나한테 개인적으로 사진 보내 찍어서 안 되는구나. 그럼 다시 7번의 문제 풀면 이거 그거 치고구나. 아까 그 변의 길이 가지고 크기 비교했을 때 뭐 나오디? x는 2보다 크다 나오잖아요. 맞아요? 첫 번째 거 1차식 풀면 x는 2보다 크다. 그럼 2차식 풀면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또는 6보다 크다가 나오는데 마이너스 2보다 작다가 의미가 없죠. 변의 길이인데 어떻게 음수가 나와? 그럼 x는 6보다 크다만 의미 있는 거 아니야? 맞지? 야 그럼 공통적으로 범위가 어디냐? 6보다 크다죠. 근데 지금 변의 길이를 해야 되는데 6보다 크다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게 한 자리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자연수로 가능한 거 다 찾으면 될 거 아니에요? 3개인 것 같은데 7, 8, 9 끝. 한 자리 자연수이네. 10은 하면 안 되지. 두 자리잖아. 7, 8, 9 다 더하래네. 다 더해. 얼마야? 24? 맞죠? 24. 그러니까 괜히 활용이라고 해서 쫄지 말라고. 웬만한 문제가 그 진짜 막 작정하고 내지 않는 이상 그렇게까지 안 어려워요. 아까 말했듯이 연립 이차분식은 별로 걱정될 부분이 사실 없어. 문제는 여기야. 117쪽이야. 예상되는 반응이 있어. 그냥 이거 설명해도 이해 못할 느낌이 약간 드는 사람들이 몇 보이고 그래. 아까 그 발표해놨죠. 자, 부지런히 한번 해볼게요. 이걸 10분 안에 설명을 완료를 할 생각인데 여기가 내용이 크게 두 가지요. 하나는 실근의 부호고 2차 방정식. 또 하나는 근의 분리라고 하는데 분리 좀 이렇게만 안 하는데 근의 부호라고 하거든요. 분리 이거랑 헷갈릴까봐 일단 이대로 설명할게요. 뭐 이 책에 나와 있는 게 내용이 저래서 저 표현 되게 예전에 쓴 표현인데 일단 한번 보여줄게. 봐봐. 일단 이거 얘기하기 전에 실근의 부호라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서는 허근 나올 일이 없겠네.
실근이라잖아. 부호를 실근의 부호라고 했지 허근의 부호라고 안 했잖아. 그리고 허근이 부호가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얘들아 플러스 5i라고 하면 그럼 이게 양수냐? i는 존재하지 않는 수라 그랬죠. 그럼 수직선 이렇게 수직선을 그려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i가 뛰어들 틈바구니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건 등장하지 않는 거야. 허근은 부호라는 말을 안 해요. 부호라고 말을 한 순간 이미 실근이야 그건. 가볼게. 잘 봐. 요게 2차 방정식이고 도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고 한별식의 D인 건 뭐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맞춰봐. 두 근이 모두 양수라고 하는 말은 이런 거지. 아래로 볼록인 경우에 한정해서 말할게요. 얘가 양수인 경우만, A가 양수인 경우만 한정해서 말할게요. 그럼 A가 음수면 어떻게 해? 2차 방정식인데 마이너스 3x제곱으로 시작한대. 그럼 어떻게 해?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되지. 어차피 상관없잖아.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도 이게 가지 양수 만들면 되니까. 그럼 아래로 볼록인 애인데 두 근이 모두 양수다. 그 말은 여기 있는 알파와 여기 있는 베타가 둘 다 양수가 되려면 0은 어디 있어야 되고? 알파보다 작은 쪽에 있어야지. 여기에 0이 있어야 둘 다 양수일 거 아니에요. 맞아? 지금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 상황처럼 되어야 얘가 0, 얘는 1, 얘는 8 이런 식으로 둘 다 양수일 거 아니냐고. 그러면 여기서 들어야 되는 생각이 말해줘. 한별식은 0보다 빨리 크다야 크거나 같다야 작다야 뭐야? 이 그림처럼만이면 크다지. 근데 얘들아 한 점에서 접하면 두 근이 알파 하나처럼 보일 텐데 여기 0이 있는 건 당연하고 양수니까 그럼 얘는 근이 하나예요? 전에 그래서 말한 적이 있는데 중근이건 서로 다른 두 실근이건 중근이건 간에 근은 몇 개라고 맨날? 두 개라고. 이것도 두 개라고. 그래서 얘 이름이 심지어 뭐냐면 서로 같은 두 실근. 이건 서로 다른 두 실근. 그러니까 이 경우랑 이 경우를 둘 다 아울러서 말을 해야 되니까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해야 된다고. 그리고 둘 다 양수라며. 그럼 두 근은 알파랑 베타고 여기는 알파 두 개니까 어쨌든 두 근은 알파 베타라고 하면 두 근의 합은 0보다 커야지. 둘 다 양수니까. 그럼 두 근의 곱은 뭐? 0보다 커야지. 아니, 그도 그런 게 양수끼리 곱했다며. 물론 이 경우라면 알파 플러스 알파니까 2알파겠고 이 경우라면 그럼 알파 제곱일 테고 둘이 똑같은 근이니까 이 경우를 보고 두 근이 모두 양수다라고 해요. 그럼 문제를 어떻게 푸는 거냐면 다음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모두 양수일 때라고 하면 니네 머릿속에서 이 세 개가 조건이 빡빡빡 튀어나오면 돼요. 요 세 개가 생각이 나시면 된다고. 그러면 이것도 만족해야 되고 이것도 만족해야 되고 이것도 만족해야 되니까 요 세 개를 가지고 식을 만들어서 공통범위 찾으시면 그게 해예요. 근데 내가 왜 이거 어렵다는 줄 알아? 생각보다 이 생각이 잘 안 나요. 하나 빠뜨리거나 아니면 이 중에 뭐 하나 잘못 생각하거나 그러면 범위가 오락가락 한다고. 그래서 니네가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그거야. 이따 문제 풀어보면 알아. 두 번째, 이번에는 두 근이 모두 음수야. 그러면 그림이 이게 아니고 두 근이 다 음수면 우리 아래로 볼록인 것만 한정해서 얘기하자고 했으니까 두 근이 알파랑 베타가 여기 있으면 둘 다 음수근 되려면 0은 오른쪽에 있어야겠네. 그래야 얘네가 음수들로 접힐 거 아니야. 물론 아래로 볼록인데 접하는 경우도 있을 테니까 알파 하나만 이렇게 물론 서로 같은 두 실근이 아니라 두 개지만 0은 이쪽에 있으면 되겠죠? 자 말해주세요. 한별식은 0보다 얘는 뭐고? 크다고 얘는 0이다고. 그러면 이거 여기서 뭐가 헷갈리는 줄 아냐? 이렇게 주잖아? 두 근이 모두 음수. 판별식이 뭐야? 그러면 0보다 작다 이래요. 왜? 두 근이 음수니까요. 두 근이 음수인 건 근의 부호가 음수라는 거지 두 근이 존재한다는 뜻이잖아. 그럼 판별식은 0보다 커야지. 네? 근데 시간 지나서 의외로 여기서 되게 오답 많이 얘기한다? 두 근이 모두 음수야. 음수에 꽂혀가지고 판별식은 뭐야? 음수요. 0보다 작아요. 이런다고. 그럼 이제 오답. 자, 두 근의 합은? 이 경우야. 두 근의 합은 0보다 작지? 왜? 음수끼리 더 있잖아. 이 경우도 중근이지만 마이너스 3 두 개 나오면 둘 다 가격 음수일 거 아니에요. 두 근의 곱은 왜 또 양수입니다. 왜? 음수끼리 두 개 곱해봐. 양수일 거 아니에요. 그럼 요 위에 거랑 밑에 거랑 둘이 비교했을 때 뭐만 달라? 두 근의 합의 부호만 다르지. 여기만 다르지. 그지? 세 번째. 두 근의 부호가 반대입니다. 요게 약간 헷갈릴 만한 부분인데 두 근의 부호가 반대라는 말은
근이 있는데 하나는 양수 나오고 하나는 음수 나오는 거죠. 그럼 내가 물어볼게요. 야, 두 근이 하나가 알파고 하나가 베타인데 그럼 여기서 나온 알파랑 여기서 나온 베타랑 부호가 반대라는 거잖아. 그럼 0은 어디 있어요? 두 근 사이에 있겠죠. 사이라는 말은 둘 사이 어딘가라는 뜻이지 중앙이라는 뜻은 아니야. 왜냐하면 여기 정확히 중간에 0이 있다면 얘네 둘은 절대값이 같은데 부호가 반대인 거지. 이렇게 말하면 알아듣냐? 정확히 중간에 0이 있으면 얘가 마이너스 3이야. 그럼 얘는 얼마야? 자동으로 3이지. 얘가 마이너스 3이면 정확히 중간에 0이 있대. 그럼 얘가 마이너스 7이야. 그럼 얘는 얼마야? 그냥 7이지. 근데 꼭 그렇다는 보장이 없잖아. 부호만 다르다며. 그러니까 0이 여기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면 물어봐야지. 야, 이러면 판별식은 0보다 크다야 크거나 같다야? 야, 같다는 게 뭔데? 중근이죠. 중근인데 부호가 반대래요. 가능해? 안 가능하잖아. 중근은 이렇게 생긴 애가 중근인데 한 점에서 접할 때가 서로 같은 두 실근인데 부호가 어떻게 다르냐. 그럴 수가 없으니 여기서 판별식은 0보다 커요. 이해는 가요. 더 신기한 건 뭐냐면 판별식이 0보다 큰데 그렇게 중요한 판별식은 여기선 하지 않아요. 왜 안 하게? 혹시 기억나? 절대부등식? 이게 뭐더라? 산술평균. 얘는 기하평균?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언제 크거나 같아요? 항상 크거나 같아요. 양수기만 하다면. 그래서 이건 언제나 성립하는 부등식이라고 절대부등식 파트에서 했다고. 왜? 한 기억이 없어? 했다고. 그러면 여기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게 너무 당연히 성립하는 절대부등식이라 할 의미가 없어서 하지 않는다고. 당연히 성립하기 때문에. 그럼 이거 말해봐. 그럼 얘 안 한다며. 그럼 그거 다 쳐. 이거는 두 근의 합은. 그럼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여기서 부호가 뭐예요 그럼? 알 수 없어요. 왜? 야 0이 여기 있으니까 절대값이 얘가 크지만 0이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 어? 0이 여기 있으면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8일 수 있는데? 그럼 얘가 부호가 누가 될지 모르지. 그래서 하지 않아요. 그럼 뭐만 남어? 두 근의 곱만 남어. 얘는 확실하지. 두 근의 곱은 뭔데? 0보다 작아요. 왜? 양수 음수 두 근을 곱했으니까. 그럼 이 셋 중에 알파 베타가 0보다 작은 경우는 몇 번만? 이것만 유일해요. 양수 얘만 음수. 오케이? 그럼 이게 머릿속에 아까 내가 말했지?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만약에 문제가 나왔어. 다음 2차 방정식이 두 근이 모두 양수일 때 그러면 뭐 생각나야 된다고? 두 근이 모두 양수일 때 그럼 뭐? 우영아!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고 또 두 근의 합이 양수고 두 근의 곱이 양수. 다음 2차 방식에 두 근이 모두 음수 그러면 뭐?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고 두 근의 합은 음수 두 근의 곱은 양수. 다음 2차 방식에 두 근의 부호가 반대일 때 라고 나오면 뭐? 두 근의 곱만 한다고. 뭐? 0보다 작다고. 이게 쫘라락 생각이 나시면 돼요. 그리고 생각이 나면 잘 풀려요 문제가. 문제가 안 풀리진 않아. 니네가 이 문제 자꾸 어렵다고 하는 이유는 이 세 개가 머릿속에서 나는 섞어준 적이 없거든? 난 니네 머리를 자꾸 뒤흔든 적이 없다고. 지가 혼자 흔들려요. 집에 가면서 그리고 셔틀 타면서. 승차감이 안 좋은 건 내 탓이 아니잖아. 지가 혼자 흔들려서 쌤 헷갈려요. 난 헷갈리라고 말 안 했다. 분명히 나눠서 말했지. 지 혼자 흔들려갖고 와서 쌤 헷갈려요 몰라요. 헷갈리지 말라고 그러니까. 난 방법 얘기해줬다. 안 헷갈리면 돼요. 왜? 왜? 말이 틀려? 안 헷갈리면 맞겠지. 헷갈리지 마. 이제 하나 끝났어. 한 개 더 해야 돼. 이거 끝났고 이거 해야 돼. 근데 이제 니네 이거까지 말하잖아? 그럼 뭐가 헷갈리는 줄 아냐? 이거랑 헷갈린다? 내가 진짜 많이 봤거든. 매년 고1들한테 수업하다가 실근의 부호가 뭐야 그러면 하고 이거 얘기한다? 근의 분리 잘 말하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근의 분리 얘기하면 또 이거 얘기한다? 그러니까 니네가 헷갈린다고. 봐요. 근의 분리라는 말보다 사실은 근의 위치라는 말을 더 많이 쓰는데 그냥 가자. 자, 우리 책이 이거니까 보자. 봐. 이걸 뭐라 그런다고? 2차 방정식이라고 부르고
그럼 2차 방식엔 두 근이 있겠죠? 두 실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할게요. 또 얘기할까봐 미리 얘기하고 넘어가면 허근은 말하지 않아요. 지금 수직선 그려가지고 근을 표시를 할 건데 어디다 표시를 할 건데 허근은 있지도 않으니까 표시 안 할 거라고. 그러니까 실근 빼고 허근은 아예 말도 안 할 거예요. 그럼 두 실근이 있는데 저기서 옵션을 문제에서 줄 때 그 문제에 나오는 표현을 그대로 말해 드릴게요. 첫 번째 경우가 뭐가 있냐면 두 실근이, 그러니까 알파 베타 말하는 거겠죠. 두 실근 알파 베타가 특정한 수 p보다 크대요. 그러면 내가 방금 어디로 볼록했니? 아래로 볼록했지. 그럼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데 여기가 x축이거든? 그럼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야. 근데 두 실근이 p보다 크대요. 그럼 p가 제일 작겠네요. 그럼 이제 생각해야 되는 식 3개가 있어요. 첫 번째, 저기다 1번을 동그란 걸 썼으니까 다른 걸 써야 되겠구나. 반가로 쓸까? 첫 번째, 두 근이 p보다 모두 크다는 말은 이제 판별식을 해볼 생각인데, 판별식은 0보다, 이 그림상으로 볼 때 판별식은 0보다 뭐 할 것 같아요? 당연히 크겠죠. 두 근이 둘이 다잖아요. 그럼 만약에 접한다면 이렇게 접해가지고 여기에 중근 알파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 그것도 두 근이잖아. 그럼 판별식이 0보다 같다는 건, 0이랑 같다는 건 하면 안 돼요?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해야 되겠지.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아까 전에 했던 두 근의 부호하고 동일한 내용이라고. 오케이? 두 번째, 이 식을 앞에 없지만 fx라고 쓰면 2차 함수식이겠죠? 그럼 여기 x축에 있는 p에 대해서 fp라고 하면 이게 뭔 뜻이래? 함수값이지. 여기 x 대신에 p를 대입했잖아. 그럼 여기다가 p라고 대입한 거면 계산 쫘라락 해가지고 함수값 나올 거 아니에요. 그 함수값은 니네가 말해주세요. 0보다 클 것 같아요? 0일 것 같아요? 작을 것 같아요? p 없잖아.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잖아. 그럼 얘 함수값 찾으러 올라가야 돼? 내려가야 돼? 얘들아 눈 뜨고.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p에 대한 함수값 찾으러 올라가야 돼? 내려가야 돼? 올라가야지. 그래프가 이렇게 갈 건데 이렇게 가다 보면 언젠간 얘 그래프 만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그래서 얘는 양수라고. 세 번째, 이건 맞춰봐. x는 이퀄 마이너스 2a분의 b. 어우 얘들아 중3 거다. 뭐게? 축. 그럼 이 축은 여기 있겠죠? 그럼 이 축은 p하고 비교하면 축이 얘보다 커요? p가 얘보다 좌표값이 커요? 얘네가 눈으로 봐요. 축이 어딨나? p보다 오른쪽 있잖아. 얘들아 이게 오른쪽인 건 알죠? p가 여기 있잖아요. 니네가 여기 서 있다고. 그럼 축이 저쪽에 있을 거 아니야. 오른쪽이잖아. p보다 얘가 크다고. 요 세 가지가 근의 분리 혹은 실근의 위치 따질 때 생각하는 세 가지입니다. 아까 말했죠? 실근의 부호랑 헷갈리기 시작한다고. 나봐. 책 보지 말고 나봐. 두 근이 모두 양수일 때 뭐 했더라? 첫 번째,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고, 두 근의 합이 0보다 크고 두 근의 곱이 0보다 크다고. 자, 두 실근이 어떤 특정한 p보다 크다고 하면 첫 번째로 한 게 뭐였더라?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고, 두 번째 fp, p에 대한 함수값이 0보다 크고, 세 번째 축이 p보다 크다고. 몰라. 몰라. 난 분명히 헷갈리라고 안 했어. 헷갈리는 건 니네가 헷갈리는 거야. 난 거기에 잘못이 없어. 그렇지. 무엇도 안 하죠 이제. 자, 두 실근이 p보다 작대요. 정반대네. 야, 그러면 두 실근이 p보다 작으면 아래로 볼록 이렇게 있는데 두 실근이 알파 베타가 이렇게 있어. p는 여기 있다네. 이러면 이 말 맞잖아. p보다 작잖아. 첫 번째, 판별식은 0보다 그거랑 같겠죠? 왜? 중근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등호가 들어간 거지. 두 번째, f, p, p에 대한 함수값은 0보다
커야지. 왜 작아? 올라가야지. 그래프 만나러 올라가야지. 작다 나온다니까. 세 번째, 마이너스 2a분의 b. 이게 뭔데요? 축. 그럼 이 축은 p보다 작지? 왼쪽에 있잖아. 축이 여기 있잖아. 이해 가셔? 진짜? 그럼 3번도 이해해야 돼. 요 내용 책에 다 있으니까 지울 거야 이거. 마지막 라스트 3번 사실 더 있거든요. 여기서 니네한테 더 주면 울 것 같아서 못 주겠어. 니네 지금 표정 보면. 두 근 사이에 특정한 값 p가 있대요. 뭔 얘기냐면 아래로 볼록 이래. 두 근이 있대. 알파 베타가. 근데 사이에 p가 있다네. 그림은 이해되죠? 판별식을 해야 될 것 같아? 안 해도 될 것 같아? 안 해도 돼요. 이 경우에 판별식은 0보다 크다거든요? 그럼 갖다 들어가도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왜? 야, 판별식이 0이라는 말은 한 점에서 접한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서로 같은 두 식인데 서로 같은 두 수 사이에 뭔가 다른 숫자가 어떻게 들어가? 사이에 있다는데 아예 말 자체가 성립을 안 해요. 그래서 판별식은 무조건 0보다 크다인데 얘마저도 안 해요. 절대부등식 나와서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두 번째, 아까 여기 위에서 두 번째 했던 거 뭐였더라? p에 대한 함수값이었지. fp가 뭐게? 0보다 올라가야 돼? 내려가야 돼? 그래프랑 만나려면 내려와야지. 0보다 작다야. 된? 세 번째가 뭐였지? 축이지. 그럼 축은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이 축은 0보다 커요? 작아요? 0이에요? 뭐예요? 몰라요. p보다 큰지 작은지를 모른다고. 축이 여기 있을지 아니면 p가 좀 더 이쪽에 와서 축이 p보다 왼쪽에 있을지 아니면 축 자체가 p일지 모른다고. 그래서 얘는 몰라서 못해요. 결론은 이거 하나만 하시면 돼요.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고 하면 이거 하면 된다고. 다 얘기했는데 결론은 실근의 부호 두 근이 모두 양수 모두 음수 서로 다른 부호일 때 이거 생각 쩌라락 나시면 되고, 이거 다 암기.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 하나 둘 셋.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다 하나 둘 셋.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 하나 끝. 저게 머릿속에 다 들어있으시면 돼요. 지금부터 여기 문제를 풀 건데 문제를 보면 이거 이 식인데 세 개 필요한데 라고 따다닥 생각나시면 되고, 이 경우다 그러면 이거 식 하나만 하면 된다 그랬는데 그거 하나 생각이 딱 나시면 돼요. 그럼 반대로 말하자. 만약에 얘를 풀어야 되는데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다. 내가 이렇게 물어볼 거라고. 필요한 식이 뭐뭐니?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fp가 0보다 크다? 축이 p보다 작다. 이게 생각이 나야 되는데 안 나잖아. 그러면 그 문제는 그냥 손을 못 대요. 요 패턴은 그래요. 그리고 미리 얘기할 건데 금요일날 내일 DT 문제 중에 여기서 두 개만 내려고.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렇게 잘 기억해놔. 지금부터 문제 풀이에 들어갈 테니까 보셔요. 그냥 실근의 부호 하나랑 근의 분리 하나랑 같이 풀자. 거기 1-1번에 빈칸 넣기는 니네가 숙제로 하기 비교적 쉬울 거라 걔는 하지 말고 1-2번을 내가 풀게. 보여드릴 테니 천천히 보여드릴 테니 울지 말고 봐요. 지금 잘 들어놔야 머릿속에 남아. 한다. 1-2번 푼다고 했잖니. 얘 2차 함수였으면 앞에 y는 아니면 fx는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로 볼록이에요? 아래로 볼록이죠. 그죠? 최고차항 개수가 1이잖아. 그럼 두 근이 모두 음수다. 그럼 두 근이 모두 음수. 그럼 아래로 볼록이 그리고 나 하는 것처럼 하라는 얘기야. 아래로 볼록을 그리고 두 근이 모두 음수라고 했으니까 x축을 이렇게 잡은 다음 알파, 베타. 그럼 0은 어디로 가야 돼? 베타보다 오른쪽으로 가야지. 여기에 0이 있어야 둘 다 음수지. 이해가죠? 시간 애매하네. 손 댕기면 그냥 이거 하고 쉽게. 수행이가 좀 안 맞아. 이미 좀 지났는데 그냥 하고 쉽게 그냥 알아서 오기 쉽게. 이렇게 하고 나서 생각해야 되는 게 첫 번째가 뭐였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b제곱이 k-1의 제곱 이게 b제곱이고 마이너스 4ac 하면 16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야 돼. 여기까지는 알겠습니다. 전개해보면 k제곱
가운데 마이너스 2K에 플러스 1 마이너스 16이니까 마이너스 15. 3, 5, 15 풀마. 그럼 결론은 K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K가 5보다 크거나 같다로 나와요. 이게 일단 첫 번째 범위입니다. 이제 하나 푼 거예요. 두 개를 더 풀어야 돼요. 두 번째, 두 근이 모두 음수라며. 그럼 두 근의 합인 알파 플러스 베타도 음수겠네. 아까 말했던 식 순서대로 가는 거다. 두 근의 합은 그럼 여기서 식이 뭐래요?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죠.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하면 근과 계수의 관계 마이너스 K 플러스 1. 얘가 음수가 돼야 돼. 그러니 여기서 K는 1보다 크다예요. 두 번째 거 나왔고요. 마지막 세 번째, 두 근의 곱인 알파 베타는 양수죠. 두 근이 모두 음수라고 해도 곱하면 양수니까. 그럼 A분의 C, 그럼 4지. 그럼 4가 0보다 큰 건 너무 당연한 사실이지. 그러니까 넌 필요 없는 조건이라고. 이거 어디다 써먹을 거야? 4가 0보다 크다는 게. 4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면 뭐라 그러는데 얘네는? 문제 풀다가 이런 걸 발견했어. 쌤이 식 3개 쓰라고 해서 하나, 둘, 3개를 썼대. 근데 쓰다 보니까 이런 식이 나왔어. 그럼 이걸 딱 보는 순간 뭐 해야 돼? 맞다 그리고 넘어가면 되죠. 그럼 4가 0보다 큰 게 틀려? 맞잖아. 쓸모가 없잖아 근데. 여기 K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냥 풀하기 버리시라고. 그럼 얘랑 다 성립을 동시에 해야 되니까 공통범위 잡으시면 돼요. 공통범위를 잡으라는 말은 여기 등장하는 등장인물 다 적어. 마이너스 3, 1, 5 이렇게 적은 다음에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가시면 되고 5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가시면 되고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가시면 되는데 공통범위는 여기죠. 맞죠? 그럼 답이 뭐예요? K는 5보다 크거나 같다 끝 하면 된다고. K가 범위 바라니 이게 답이라고. 아까 말했잖아. 두 근이 음수니 두 근이 모두 양수니 두 근의 부호가 반대니 이런 말 나오면 그 문제에 필요한 식이 한 개 혹은 세 개 이런 식으로 있을 거니까 그거에 해당하는 범위 구하고 공통범위 다 그리고 찾은 다음 쓰면 답이라고. 그게 할 일이야. 얘들아 니네 솔직히 내가 이거 써야 된다 이거 써야 된다 이거 써야 된다고 하면 그대로 하는 게 어려운 건 아니지. 이걸 못하겠어요 설마? 아니면 이걸 못 푸냐고 그런 건 아니잖아. 내가 왜 어렵다고 하는지 감이 와? 이게 생각이 안 나. 이제 시간 지나면 뭐하라 그랬더라? 판별식인가? 이런다니까? 이거 생각 안 나면 말짱 꽝이야 이제. 야 이게 생각이 안 나는데 뭘 푸니?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위에 나와 있는 내용 되게 유심히 잘 관찰해야 된다니까? 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미친 듯이 읽어요. 방문 닫아놓고 3개 닫지면 엄마한테 혼나니까. 요즘에 그럴 시기잖아. 살짝 닫고 열심히 읽어. 열심히 깜질 쓰시던가. 방법 없어 이건.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나와. 그러니까 풀어보라고. 오케이? 원래 40분에 쉬었어야 되는데 안 쉬고 50분이 돼버렸네? 지금부터 5분을 쉴게요 그냥. 저 시계 기준으로. 지금 52분이거든? 시간 맞춰서 5분 쉴 테니까 5분 뒤에 들어와라. 화장실 갔다 오셔서 갔다 오시고. 지금 다 푼겨? 7층 갖다 줘. 갖다 주고 채점 해갖고 와.